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영화 관객들이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좀 뻔한 얘기는 좀 안 하도록 할게요. 뭐 영화 가격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비싸서 안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솔직히 그 얘기가 맞기도 한데 조금 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영화는 재밌는 영화가 나와야지 흥행을 하는 거지, 재미없는 영화가 나와도 흥행을 하는 건 그것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최근에 뭐 이렇게 볼만한 영화가 없었다라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영화 관객들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OTT화하고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OTT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뒤에 좀 길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양극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은 굉장히 싼 소비,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밥을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과 동시에 명품 소비라든가 비싼 소비들은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경제 위기가 오고 그리고 통화량 증가가 오고 이러면은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도 양극화들이 생겼는데요. 여러분들 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각 그 영화관들마다 이런 프리미엄 영화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추세예요. 뭐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얼마든지 더 줘도 좋으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은 몇몇 영화를 제외하고는 영화관의 그런 화질 같은 게 요즘에 TV들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집에 뭐 65인치나 75인치를 가져다 놓으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소리도 좋고 해서 영화관이라고 뭐 이렇게 영화를 감상하는 데서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보는 것들이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영화관에서 보면 계속 긴장하면서 뭔가 놓치지 않고 계속 봐야 되잖아요. 중간에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회가 양극화가 됨에 따라서 이런 프리미엄 영화관들은 점차 더 많아지고 이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도 이런 프리미엄관들이 있긴 있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다양해지고 더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에 데이트 비용을 뭐 제가 나가서 와이프랑 뭐 밥을 먹고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은 밥 5만 원. 솔직히 근데 시내 나가가지고 5만 원, 둘이서 5만 원 가지고 밥을 먹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커피 시내로 나가면 요즘에 좀 비싸죠. 그래서 한 15,000원. 그리고 영화 하면은 5만 원인데 요즘 영화가 둘이서 보면은 한 3만 2천 원, 3만 5천 원 정도 나오고 가면은 또 팝콘하고 음료 같은 것도 먹잖아요. 그러면 또 영화 보는데 한 5만 원 돼요. 그래서 한 우리가 나가면은 한 12만 원 정도 하루에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뭐 하루가 아니죠. 뭐 한 3, 4시간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건데 뭐 저야 부부라서 같이 살지만 사귀는 사이끼리는 더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데이트 비용으로 쓰는 거는 요즘 우습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을 데이트 비용으로 쓰는 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엄청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도 있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20만 원, 3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더 내서라도 프리미엄 영화관을 가서 좀 럭셔리하게 영화를 보는 거를 차라리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약간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요즘 구인 구직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뭘까요? 뭐 가게를 하거나 그런 사장님들도 사람이 참 안 구해진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곧 AI 로봇이 대체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고도화되고 많은 것들이 AI나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 상황에서 나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단순 노동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딱 봐도 사장 입장에서도 아, 이거 사람 쓰다가 나중에 뭐 기술이나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사람 인건비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걸로 대체를 해야지 그때까지만 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사회는 더 고도화될 거고 나는 고도화된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일을 하더라도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곧 AI에 대체될 일들을 하면은 뭐 사실상 요즘에 한 달에 그냥 알바해가지고 돈 버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자산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곧 많은 노동들은 AI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도 사회 구조적인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음, 예전보다 콘텐츠 산업의 종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농업 인구, 그리고 공업 인구, 뭐 서비스업 인구,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보는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게 된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시대랑 비슷하냐면요. 로마 시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잘 보면은 로마가 민주주의 공화정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황제가 있었다가 공화정이 됐다가 다시 황제가 오고 막 이런 거를 번갈아 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뭐 황제가 있었다가 뭐 민주주의를 했었다가 다시 또 황제가 생겼다가 막 이렇게 됐잖아요. 이 결국에는 경제 상황하고 이렇게 연관이 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로마 시대에 이제 나라가 너무 강성해지다 보니까 노예가 너무 많아짐. 이 노예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AI 로봇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내 옆에 서 있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공장 같은 데에도 옛날에는 막 수백 명이 앉아서 신발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요즘 기계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데 제가 전기차 얘기도 했었지만 전기차가 사실은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이죠. 그러니까 그냥 차를 만드는 것보다 뭐 배터리도 비싸고 여러 가지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만드는데 부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3분의 1 이하로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에서도 노예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돈이 많은 귀족들은 뭔가 이렇게 고부가가치의 일들을 하고 아주 단순한 노동들은 노예들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산층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귀족들이 하는 막 그런 부자들이 하는 고부가치의 일은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있는데 굳이 돈 들여가지고 나한테 육체노동을 시키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놀게 되면은 이 나라가 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을 세우고 대형 목욕탕을 만드는 등 이게 뭐냐면은요. 기본소득을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은 기본소득을 주고 그리고 즐길 거리를 마련을 해주는 거죠. 너네 딴 생각하지 말고 뭐 스포츠라든가 뭐 목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로마 시대에 여러 문화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데에서 뭐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라 막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옛날에 이렇게 뭐 스포츠도 생기고 프로야구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대다수의 할 일 없는 사람들을 집중시키기 가장 좋은 게 이 OTT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보다 훨씬 더 쉬워졌죠. 이렇게 OTT 좋은 이렇게 컨텐츠들을 만들고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컨텐츠가 아니어도 빅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냥 볼만 하면은 그냥 계속 그냥 넷플릭스를 보고 있거나 OTT를 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영화관처럼 막 엄청나게 집중해서 볼 필요도 없고 보다가 자다가 해도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거죠. 게다가 뭐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면은 유튜브도 보고 OTT도 보고 하루 종일 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기본적인 욕구,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기본 생활만 가능한 정도라고 하면은 한 달에 2, 3만 원으로도 하루 종일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돈이 더 많아서 해외여행도 가고 막 프리미엄도 가고 그러면 되겠지만 솔직히 뭔가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막 한 300만 원? 뭐 그 정도 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집에다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은 여가 시간에 돈을 쓴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축구장을 가거나 야구장을 가거나 하는 것들도 돈이 꽤나 드는 거기 때문에 뭐 아주 비싼 것들, 뭐 골프를 치러 가거나 뭐 그런 비싼 것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이 대다수의 사람들 앞으로는 AI나 이런 로봇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실은 꼭
뭐 그런 게 있대요. 좀 사실 인간 보통 사람 중에서도 지능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좀 조금 막 너무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할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많았죠. 그냥 너 그냥 가서 나무 길어 와라 아니면은 너 가서 물 떠 와라 이런 거를 할래도 사람들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요즘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고부가가치의 일만 하고 나머지는 기계들이 하면은 되는 건데 뭐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부를 쌓기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불가능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기본소득제를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 거거든요. 뭐 그랬었을 때 사회에 뭐 폭동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라든가 사람들의 좀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으려면은 컨텐츠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아무튼 이런 OTT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들이 너무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적은 돈으로도 하루 종일 컨텐츠 뭐 영화도 뭐 한 달에 뭐 수백 개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가성비가 사실은 영화관에 가서 보는 거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데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뭔가 영화관에 가서 좋은 사운드에다가 좋은 뭐 화면에 보겠다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이왕 보는 거 뭐 한 몇십만 원 써서 비싼 데 가서 보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 반드시 영화관 상영하는 영화가 OTT 영화보다 나은가라는 그런 뭔가 의문점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도 전시를 할 때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개봉 영화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내 성적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테랑 영화 감독 같은 경우에도 신작이 발표가 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꼭 천만 영화라고 해서 꼭 잘 만든 영화가 천만 영화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황해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황해 내용이나 거기서 뭐 하정우가 뭐 했고 막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의외로 영화관 성적은 좋지는 않단 말이죠. 한 300만인가? 그 정도. 아무튼 우리가 인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흥행이 많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어떤 영화는 영화 별론 것 같은데 막 천만 넘는 영화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 투자하기도 조금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OTT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넷플릭스나 그런 자본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뭔가 자유도도 있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자들의 입김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없기도 하죠. 그리고 뭐 꼭 영화로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최민식 배우 같은 경우에 원래 영화만 찍었었는데 OTT 드라마를 찍었잖아요. 근데 그 카지노 같은 드라마가 SBS나 뭐 MBC, 뭐 JTBC 이런 데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게 디즈니 플러스였나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니까 가능한 드라마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을 벌거나 뭐 하는 데에도 좀 더 좋아진 거죠, OTT 쪽이. 그래서 뭐 컨텐츠, 영화 컨텐츠 사업이 어렵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개봉 영화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 전체적인 영화 쪽은 할 일도 더 많아졌고 한국 컨텐츠들을 선호하는 것도 많아져서 꼭 구분을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훨씬 더 할 일도 많아지고 훨씬 규모도 커졌죠. 그래서 상영 영화가 어렵다 그래서 전체 한국 영화계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좀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이제 영화 관객들이 줄어든 거는 뭐 근본적인 거는 영화관 가서 볼 만큼의 그 재밌는 영화가 없다라는 것도 있고 일단 사회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 누군가에게 영화 보기 위한 뭐 몇만 원은 별거 아닌 돈일 수 있겠지만 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좀 큰 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영화값이 좀 올라간 것 자체는 사실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가서 그전에는 좀 싼 영화값에다가 팝콘이랑 콜라까지 먹었다고 하면은 사실 그냥 영화만 봐도 되잖아요. 영화 값이 올라서 돈이 없으면은 팝콘이랑 콜라 안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몇천 원 오른 게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한 뭐
좌석 하나에 7만 5천 원 막 이런 식으로 주고서라도 좀 고급스럽게 보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고급 영화관들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그런 고급 영화관은 티켓이 한 7, 8만 원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관객 수가 영화관 값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화사 측에도 이익이 그만큼 더 돌아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프리미엄 영화관은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영화관에 쓰는 돈들은 프리미엄 영화관은 뭐 다른 일반 영화보다 몇 배를 쓰니까 커진 걸 수도 있을 텐데, 어찌 됐던 그냥 관객 수로 집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양극화 시대에 콜로세움 역할을 하는 OTT라는 너무 좋은 것들이 생겼다. 실례로 은퇴를 하고 집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하루의 대부분을 하는 게 사실 TV를 보시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내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그러면은 계속 그냥 컨텐츠를 보고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해소가 되고 삶에 그래도 최소한의 즐거움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소하게 그렇게 그냥 사는 거를 요즘 사람들이 또 선호하지 않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양극화 시대에는 그냥 영화관을 가는 것보다 OTT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내가 로마 시대에 노예가 많아지면은 중산층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점점점 로봇과 AI들이 많은 일들을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뭐 사회가 지나가다 보면은 기본소득제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점점점 오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쨌든 OTT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나중에 그런 게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한 OTT 비용 지원,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TV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전기료에다가 기본 수신료 2,500원이 붙어서 나가잖아요.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을 연결해서 쓰기도 하지만, 사실 안테나가 있거나 그러면은 TV는 무료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약계층들은 그냥 공짜로 TV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복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OTT가 필수화되는 상황이면은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OTT 지원금도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금액 자체가 뭐 하나를 보면 만 원, 두 개를 봐도 한 2, 3만 원 정도면은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은 거기서 크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소비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냐, 내가 하루에 대부분 시간을 뭔가 영상물을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2, 3만 원 투자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영화관의 관객이 줄어드는 거는 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사회적인 현상들은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길게 가기는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러면서 근본적인 체제가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민주주의였다가 갑자기 황제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 주변 국가에서도 이렇게 독재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뭐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영화관이 비싸서 관객이 줄어든 걸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